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는요, 저의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바로 전편의 5번째로 해서 미생물 흙살리기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의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생물 흙살리기에 효과가 있는지 의견을 이제 부탁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봐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몇 분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맞춰 저도 이제 저의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 5번째다. 바로 전편에 이제 농업 방향 찾기로 해서 5번째 제가 의견을 구하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댓글로서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아마 지금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지자체 뭐 공짜로 나눠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미생물은 흙을 살리고 병해충을 발생을 줄이고 병해충을 막아준다 하는 게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미생물 권장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들이거든요. 뭐 흙이 자생력이 달라진다, 뭐 높아진다, 뭐 여러 뭐 좀 용어는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미생물 사용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자, 흙살리기 효과. 바로 제가 이제 병해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137강, 8강, 9강, 140강 해가지고 계속 의견도 내고 질의도 했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30년 동안 이제 토착 미생물, 그러다가 이제 EM, 유효 미생물,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광합성 미생물, 뭐 그런 것들 미생물도 많고요. 그 다음에 키트 미생물. 제가 가족상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처남도 한번 이제 저희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더라고요. 뭐 그냥 가정 뭐랄까 뭐 인사차 온 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미생물 그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인사 왔더라고요. 온 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전국에 교육도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참 대단하다. 미생물을 팔아먹는다? 미생물을 직접 파는 거였거든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가지고 베트남하고 뭐 어느 성하고도 이제 계약도 맺었고 뭐 중국에도 가서 이제 계약도 맺고 그랬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미생물 이제 이런 사업이 활발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회사들이 새로운 미생물이 계속 나옵니다. 자, 흙살리기 30년 했습니다. 흙 100% 살아난다. 흙 60% 살아난다. 흙 30% 살아난다. 흙 살리지 못한다. 자, 처남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미생물 사면 매형 흙도 살아나고 병충해도 되고 뭐 농업에 어떤 뭐 환경 정화도 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만 한다고 알고 있지 이제 미생물 일찍이 눈 떠서 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남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쪼크랄까요? 뭔 얘기 했냐 그러면 참 봉이 김선달의 대두강물 팔아먹은 같이 처남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미생물 뭐 우리가 이제 자연에 있는 게 미생물 아닙니까? 그걸 팔아먹는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뭐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미생물의 사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되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에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조언도 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흙을 살리지 못한다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30년 쓰면 어떤 결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뭐 1, 2년 것도 아니고 벌써 30년이니까요. 어떤 농가들은 20년째 계속 쓰고 있고 10년 뭐 써본 농가들은 아마 흔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바꿔가면서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 효과 있다라 그러면 미생물 바꾸지도 않을 것이고, 미생물을 해서 뭐 지금 농약, 천연 농약 뭐 그런 것도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지속되는 거고요. 지금도 정부는 나서서 뭐 기술원이라든가 그 기술센터, 그 다음에 귀농교육, 도시농업에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랄까요, 아닌 거는 좀 퇴출시키고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좀 수정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좀 안타깝다 싶기도 합니다만은, 저의 의견은 그래도 내는 게, 제가 이제 뭐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은, 자, 미생물 30년 흙살리기 효과, 저의 의견을 정확히 내려고 합니다. 자, 저의 의견은요, 뭐 EM이든 토착 미생물이든 뭐 키트 미생물이든 이런 미생물 사용했을 때 저는 흙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에 냅니다. 살리기 힘듭니다. 근데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흙 살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흙 살리기는 못한다. 모르겠습니다. 한 30%의 영향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흙 살리지는 못한다. 흙 살린다는 또 기준 또한 그렇습니다만,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서도 얘기했고요.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흙살리지 못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로 139강, 138강, 137강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흙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미생물이 뭐냐면 증식 미생물입니다. 인공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연 환경이 아닌 인공 환경에서 영양 배지로 해서 낮은 자생력이 견디하지 않습니까? 미생물은 계속 증식이 될 때마다 배행 아니고 증식이라는 거, 바로 139강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균 미생물이다 보니까 자연의 미생물 원원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식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습니다. 종균 100, 종균 1000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생물에 증식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설탕, 원당, 뭐 키틴, 뭐 여러 가지 감자 삶은 합니다만, 우리가 미생물이 우리가 농지에서 있는 거는 뭡니까?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서식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풀 같은, 풀 마른 거, 갈색 유기물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설탕에 배지로 해서 뭐습니까? 우리가 30분마다 분열되니까 몇 대에 걸쳐서 뭐 어떻습니까? 24시간이면 48대입니다. 그러면 이틀의 땅 어땠습니까? 92대입니다. 더 되죠? 96대죠? 그 동안 동안에 뭡니까? 분열되다 설탕화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특성을 가져버리거든요. 이런 증식 미생물을 쓴다. 그리고 토양의 미생물은 뭐냐? 우리가 토양의 미생물이 흙이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양의 서식 환경에 배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 같은 거 덮어야 되는데 거의 노출되어 있거든요. 뭐 어쩌다 보면 이제 뭐 볏짚 같은 거 좀 덮거더라도, 그러면 볏짚은 어떻습니까? 갈색 유기물이고 그게 되면 어떨까? 균류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균류만 있는 땅이 흙이 자생이 높아지는 없다라는 건 동생물이 있어야 되고요. 미생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양성이 한데, 그러면 이제 극한 뭡니까? 이제 균형이 깨진다는 건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유기물은 어때요? 땅 속에 집어넣거든요. 이게 표면층이 아닙니다. 자, 표토층, 심토층에 집어넣거든요. 땅 파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생물이 결핍,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상 139강, 140강, 뭐 138강, 107강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농업 현장에 30년 동안 증식 미생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농가들이 뭐 토착 미생물서부터 설탕, 원당 하다가 이제 뭐 유효 미생물, EM 하다가 이제 키틴 미생물, 뭐 이제는 이제 객겁적 가르된 그걸로 해가지고 하고 뭐 각가지 종류가 다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흙살리기 성공 농가가 있냐는, 정말 이게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뭐 흙살렸다 하는 농가들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그런 농가 있다가 찾아다니고 가서 보면요, 흙살리고 했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 표토층에 보면 뭐 흙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뭐 지렁이가 많고, 지렁이가 많으면 좋은 토양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지렁이 많다 그러면 토양이 좋아졌다, 아니면 흙이 부드러워지니까 좋아졌다, 그런 농가 있을까요?
진짜 있긴 있습니다. 진짜 정말 농사의 베테랑들은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흙살리기 성공했다 뭐 하는데 그 기준점이 각기 다를 겁니다. 저희들 기준점으로 봐서는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거에서는 뭐 99%가 좀 다르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흙 자생력이 높아졌다 하면 흙이 어떻습니까? 흙이 생산한 양분으로 작물을 키워내는 그런 흙이 작동돼야 되거든요. 뭐 그 외에 또 작물의 그 자생력도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그걸 느낄 정도로 그런 농지는 제가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댓글도 보면 이제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해서 댓글에 보니까 흙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뭐 90%, 99%죠? 그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흙 살리기 30년의 성공은 거의 없지 않나. 의견은 있습니다만 각기 다른, 아주 부족한, 잘못 생각하는, 그러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흙살리기에 사용하는 미생물이 어떻습니까? 양분 배지, 설탕이나 아니면 감자 삶은 이런 것들을 양분 배지로 활용해서 증식 미생물이죠. 증식되다 보니까 종균 미생물, 종균 100, 종균 1000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 있냐? 근데 효과는 있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증식 미생물을 이제 토양에 뿌려서는 일시적으로 미생물이 많이 투입되니까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원원적 미생물의 그 균형하고 여기에 정착을 힘들다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미생물 쓰고 미생물 상식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런 일시적인 효과 있다라는 거 단지 지속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뭡니까 이제 종균 1000, 종균만 설탕으로 아니면 감자로서 특화된 미생물이 자연의 미생물의 자연 환경에서 인공 배양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 있다. 어떤 데 가보면 이제 미생물이 막 꽃피었다 그럽니다. 자, 미생물, 토착 미생물 배양하고 쌀개 갖다 싹 뿌리거든요. 그러면 뭐 농지가 크게 변합니다. 근데 그때뿐이거든요. 지속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흙 살아난 줄 알았거든요. 저 뭐냐 그때 쌀개 뿌리니까 미생물이 그 일시적으로 그랬던 건데 아마 그런 농가를 전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현장을요. 증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대사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류가요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뭐냐 증식이라든가 배양의 그런 방법을 해서 일찍이 대사물질로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활용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대사물질이 어쨌든 형성이 되거든요. 발생됩니다. 미생물들에서 형성이 아니라 발생시키거든요. 대사물질은 다른 미생물을 밀어내는, 미생물은 톡톡하게 아주 작다 보니까 자기만 방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사물질 종류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제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인류가 2000 기원전부터 썼다는 거. 그래서 다른 미생물들이 와서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저장이라든가 그리고 병해충에 농약을 쓸 정도로 다른 미생물 죽이는, 다른 미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완전한 그런 뭐랄까요 번식을 못하는 환경이죠. 이런 것을 사용했거든요. 그게 바로 대사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이런 또 아주 미세 세력이 약하고 농도가 얕았을 때는 어떠냐 양분 역할 됩니다. 또 다른 미생물의 먹이체가 되고요. 그래서 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물질로 해서 또 그 영양원으로 양분 배지로 활용해서 다른 미생물, 강한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증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양도 있고, 배양은 뭐냐 고체화되는 거, 서식이죠. 그 다음에 증식은 뭐냐면 양분을 공급하는 대사물질을요 이렇게 연구되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뭐냐면 또 증식 과정에 형성되는 이제 우리가 설탕이나 감자 넣고 미생물 사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양액이거든요. 그게 아미노화 돼 있으니까 밭에 뿌리니까 바로 양분 효과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토양에 또 다시 어떻습니까? 미생물, 동생물들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증식 과정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는 양분의 양액의 효과,
그래서 토양에도 영향이 끼쳤다는 거예요. 또 제일 끼치는 건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작물의 양분이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해가지고 뭐 뿌렸더니 정말 효과 있더라. 효과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미생물들이 해서 완전히 아미노화 시킨 겁니다. 양분들이요. 양분화된 게 뿌리니까 금방 작물들이 그냥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양액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그 축분해가지고 우려놔가지고 뿌렸을 때에 뭐 효과가 나오듯이 미생물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10년, 50년, 5년 후 뭐 그분들도 모르신 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신 분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고요.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를 깊이 내공 있는 분들은 이 얘기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증식한 미생물을 쓸 때 제일 큰 효과가 뭐냐? 작물 키우기. 양액적인 효과가 제일 크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미생물에서 흙 살리기는 흙 자생력을 높이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미생물적인 것보다는 미생물의 배양하는 과정에 발생하고 형성되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양분 공급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저희 의견을 내보다 뭐 참고하셔가지고요. 맞는 것만 이제 쓰시고요. 다른 건 버리시면 되겠죠. 뭐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농업교육에서는 모두 다 미생물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도 많습니다. 농업의 예산에 정말 쓰지 말아야 돼. 어마어마한 이제 건물도 짓고 탱크 만들어서 미생물리가 지역마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효과 있더라면 줄 서가 자제할 겁니다. 뭐 이제는 공짜로 나눠주고 통해가지고 뭐 배달까지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게 1년 예산에 얼마입니까? 정부 지자체 담아서. 저는 이제 참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농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시정적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수정할 건 수정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퇴출도 시키고요. 좀 그래야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더 시간들을 너무 낭비하지 않나 하는 미생물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이게 어떨까요? 정확한 뭐랄까요 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미생물을 공급하고 미생물을 가르치는 분들의 이걸 해야 되는데 정말 미생물 현장에서 10년, 20년 겪어보지 않고 30년 겪어보지 않고 해보지 않고 그냥 책만 보고 그냥 뭐 교육하고 계속 반복되고 해봤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정부 미스적인 미생물 얘기는 좀 어떻게든 뭐랄까 바로 보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자, 할 일들 많죠. 자, 후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아니면 동료분들 할 얘기 많습니다. 이제 이거 바로 잡을 건 잡도록 좀 뭐 까지만 마시고요. 잘못 보면 뭐 그거 자기가 고집하니까 계속 그 고집만 하지 마시고요. 바꿀 건 바꿔야지 않습니까? 30년 안 된 거를 또 아직도 미생물만 바꿔가면서 뭐 용어만 바꿔가면서 계속 쓰지 마시고요. 정말 목소리 좀 바르게 내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적인 그런 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